결혼식은 축복으로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그날 아침부터 공기는 어딘가 불길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윤정숙은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눈을 떴습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들이었지요. 방 안은 고요했고 벽식의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정숙은 한동안 그대로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괜히 답답했고 이유 없는 두근거림이 계속 이어졌어요. 오늘은 외아들 현우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평생 가장 기다렸고 가장 크게 준비한 날이기도 했지요. 정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부엌으로 나가 물을 한 컵 따라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잠이 조금 깨는 듯 했지요. 그 순간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28년 전 같은 새벽 공기 속에서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가던 날이었어요. 정숙은 그 기억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요. 부엌 한쪽에서는 남편 김태식이 이미 앉아 신문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어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낮게 말을 건넸습니다. 벌써 일어났나? 정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둘 사이에는 더 이상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늘따라 더 무겁게 눌러왔어요. 정숙은 밥솥을 열어 밥을 확인하고 반찬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마음은 자꾸 다른 곳으로 흘러갔지요. 현우가 어릴 적 먹던 밥상, 학교에 떠밀려 보내던 아침, 군대 가던 날의 뒷모습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지나 오늘까지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제 다 컸구나. 정숙은 속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 끝에는 기쁨보다 허전함이 더 짙게 묻어 있었지요. 며느리가 될 서연지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조용하고 말수가 적고 늘 고개를 숙이며 웃던 아가씨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특별히 모난 점은 없었고 예의도 바른 편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숙의 마음 한켠은 늘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정숙은 스스로를 타이르듯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괜한 걱정이야. 애도 좋고 며느리도 착한데. 하지만 그 말은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가지는 못했습니다. 해가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부엌 바닥을 천천히 밝히고 있었지요. 정숙은 한복을 입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고운 옷자락을 손으로 쓸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눈빛은 유난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숙은 자신의 눈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무사히 끝나기만 하면 돼. 그 혼잣말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을 나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현우는 이미 예식장으로 먼저 출발한 상태였고 집에는 정숙과 태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문을 나서기 전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갑자기 콱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심호흡을 한 뒤 억지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차에 오르면서도 그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아들의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 결혼식이 정말 끝까지 축복으로만 남을 수 있을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숙 자신조차 아직 알고 있지 못한 진실이 이미 같은 예식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식장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꽃 장식 위로 조명이 켜졌지요. 정숙은 안내를 받아 대기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숨은 유난히 가빴습니다. 복도 끝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연지가 스태프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순백의 드레스는 눈부셨고 연지의 얼굴도 한층 밝아 보였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문득 마음이 놓이는 듯 했습니다. 잘 어울리네, 참 곱다.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다가갔지요. 연지는 정숙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모셨어요. 정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오늘 고생 많겠네. 짧은 인사였지만 그 순간 정숙의 시선은 연지의 손목 어디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드레스 소매 아래로 희미하게 보이는 자국 하나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연지가 손을 들어 머리를 정리하는 순간 소매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오래된 화상 자국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했고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자국은 너무도 익숙한 모양이었습니다. 28년 전 자신의 딸 손목에 남아있던 바로 그 자리와 닮아 있었지요. 정숙은 순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속으로 수없이 부정하는 말만 되뇌었습니다. 연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웃음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지요. 심장은 빠르게 뛰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정숙은 잠시 고개를 돌려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는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이 억지로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밤 병원 복도, 울고 있던 아기, 그리고 그 손목의 상처까지도요. 정숙은 비틀거리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은 분주했지만 그녀에게는 그 소리들이 모두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우연일 거야. 세상에 같은 상처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려 봤지만 마음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지요. 연지는 다시 다가와 정숙 앞에 섰습니다. 정숙은 애써 연지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자꾸 손목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곧 예식이 시작된다는 안내가 들려왔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상처 하나가 그녀의 평생을 뒤흔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결혼식으로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예식장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에 앉았고 웅성거리던 소리도 차츰 잦아들었지요. 정숙은 맨 앞줄 끝자리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계속 떨렸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따라 조명이 유난히도 밝게 느껴졌습니다. 눈이 부셨고 머릿속은 더 어지러워졌지요. 입장 음악이 울리고 현우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마음이 잠시 무너졌습니다.
어릴 적 손을 꼭 잡고 학교에 데려가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현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더없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숙은 그 미소를 보며 더 큰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이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스며들었지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연지가 입장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가 천천히 복도를 채웠습니다. 연지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함께 비치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또다시 그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드레스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머릿속에는 그 흉터가 선명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숙의 심장은 그때마다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식은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주례의 말이 이어지고 하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든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에는 계속 아기의 울음소리 같은 환청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이라면 어쩌지? 정숙은 속으로 같은 질문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때 문득 남편 태식의 옆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식은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식 내내 단 한 번도 연지 쪽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있었지요. 그 모습이 정숙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괜한 의심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지만 마음은 점점 확신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가고 신랑 신부가 부모에게 인사를 올리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연지는 정숙 앞에 서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숙은 무릎 위에 놓인 연지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소매가 조금 말려 올라가며 화상 자국이 다시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정숙의 숨이 멎는 듯 막혔습니다. 세상이 순간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연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그 촉감은 오래전 기억 속 아기의 손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정숙의 눈앞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이미 가슴 한쪽에서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식은 아무 일 없는 듯 끝났습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치고 사진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숙의 눈에는 그 모든 장면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정숙은 단순한 의심이 아닌 확인해야 할 진실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이 끝나는 순간 더 큰 파도가 시작될 것을 본능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촬영이 이어졌고 웃음과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지요. 정숙은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연지의 손목에서 보았던 그 자국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다시 떠도 그 흔적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연지는 친척들의 인사를 받으며 연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밝게 웃는 얼굴, 그러나 어딘가 늘 그늘이 남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정숙은 알 수 없는 연민 같은 감정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저 아이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지요. 연지는 보호시설에서 자랐다고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친부모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고도 했지요. 정숙은 그 말을 떠올리자 심장이 더 세게 뛰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조각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뒷주머니에 넣어둔 휴대전화를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피로 연장 한쪽에서는 김태식이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잔을 앞에 두고도 거의 마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예식 내내 태식은 연지를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피하는 듯한 그 태도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숙은 잠시 자리를 피해 복도로 나왔습니다. 예식장의 소음이 멀어지자 오히려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켜고 한동안 망설이다가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28년 전 아이를 맡겼던 병원의 이름을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그 이름을 적는 손끝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아직도 기록이 남아있을까? 혼잣말이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검색 결과에는 오래된 병원 정보와 몇 줄의 기사만 떠올랐습니다. 정숙은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병원은 10년도 더 전에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정숙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주민센터 번호를 찾아 메모해 두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반사적으로 휴대전화를 끄듯이 움켜쥐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태식이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태식의 표정에는 설명하기 힘든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하고 있어? 짧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잠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 질문이 한꺼번에 떠올랐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달랐습니다. 좀 숨이 막혀서요. 태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둘은 잠시 말없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저녁 햇빛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태식의 옆 얼굴을 힐끔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오래된 피로와 함께 알 수 없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지? 정숙은 속으로 그렇게 물었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피로 연장 안에서 현우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숙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들의 이 행복을 자신이 직접 무너뜨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갔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그 생각이 너무 두려워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미룰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날 밤 연지의 출생 기록과 병원의 과거를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결혼식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끝까지 가볼 생각이었지요. 그리고 그 선택이 이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정숙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지요. 연지의 손목, 태식의 굳은 얼굴, 병원의 이름이 계속 겹쳐 떠올랐습니다. 눈을 감아도 장면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정숙은 결국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집안은 모두 잠든 듯 고요했습니다. 정숙은 부엌 불만 켜두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다시 꺼내 주민센터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어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통화 버튼 위에 놓인 손가락을 한참 떼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밝자 정숙은 가장 먼저 외출할 준비를 했습니다. 태식은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이제 더는 혼자만 끌어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민센터 창구 앞에서 정숙은 오래 서 있었습니다. 연지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는 손이 떨렸습니다. 담당자는 전산을 확인한 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출생 등록이 매우 늦게 되어 있고 보호시설을 거쳐 입양되지 않은 기록이 전부였습니다. 부모에 대한 정보는 공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병원 기록에 대한 정보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병원은 오래전에 폐쇄되었고 공식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일부 기록이 한 곳으로 이관되었다는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붙잡듯 다시 확인했습니다. 담당자는 오래된 의료자료 일부가 지역 의료관리기관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아직 모든 문이 닫힌 것은 아니라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감사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기관 주소를 메모하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까지 가게 되는구나. 정숙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8년, 10년도 아닌 28년의 시간이 다시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정숙은 차창 밖만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거리였지만 모든 풍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는 알고 있을까? 아니면 의심조차 하지 못하게 만든 사람일까? 정숙의 마음은 점점 확신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태식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은 펼쳐져 있었지만 눈은 글자 하나 읽지 못하는 듯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묻지 않아도 느껴지는 긴장감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가방을 내려놓고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나 병원 기록 좀 확인하고 오려고 해요. 자연스럽게 꺼낸 말이었지만 태식의 얼굴은 순간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숙은 그 변화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표정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정숙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다음 날 아침 혼자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행선지는 어제 들은 의료관리기관이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수첩과 연지의 기본 인적사항이 적힌 종이를 쥐고 있었지요. 가을바람이 제법 차가웠지만 정숙은 외투도 챙기지 못한 채 서둘러 걸었습니다.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관리기관 창구 앞에는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접수증을 뽑고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순번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더 크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다시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괜한 기대를 하는 건 아닐까? 속으로 수없이 되묻지만 발길은 이미 여기까지 와 있었습니다.
정숙의 번호가 불렸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담당자는 연지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전산을 조회하는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그 짧은 침묵이 숨막히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담당자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기록, 일반 조회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한 번 더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정숙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담당자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보호자나 직계 가족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일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숙의 머리가 순간 하얘졌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정숙이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모일 가능성이 있어요. 정숙은 자신의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오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담당자는 그 말을 듣고 정숙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관련 증빙이 필요합니다. 짧고 냉정한 말이었지만 정숙에게는 하나의 실마리처럼 들렸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이며 가만히 숨을 고른 뒤 창구를 떠났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보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사실이 더 무거웠습니다. 정숙은 벤치에 잠시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지. 정숙은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태식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표정 하나로 모든 걸 눈치채게 만들었던 그 미묘한 떨림이었습니다. 정숙은 이제 더 이상 혼자만의 추측이 아니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태식이 있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태식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거실에는 태식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꺼져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묘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신발을 벗고 천천히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식은 정숙을 바라보다가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결국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연지에 대해 아는 게 있지요. 그 말에 태식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반응 하나로 정숙의 가슴은 더 세게 조여왔습니다. 이제 더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렸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말이 거실에 떨어진 뒤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 뒷모습을 보며 속이 서서히 타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침묵은 곧 대답보다 더 무거워졌지요. 말해요. 정숙의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했지만 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태식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제야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오래된 피로와 경계심이 뒤섞인 모습이었습니다. 괜한 의심하지 말아요. 태식은 짧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부정조차 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천천히 한 발 다가섰습니다.
당신 그 병원과 아직도 연락하고 있지요. 정숙의 시선은 태식의 얼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태식의 눈동자가 짧게 흔들렸습니다. 정숙은 그 작은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예식장에서도 오늘도요. 표정이 너무 달랐어요. 정숙은 그동안 꾹 눌러두었던 말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연지를 똑바로 보지도 못하더군요. 태식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걸 느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28년 동안 묻어두었던 장면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비 오는 밤 병원 복도, 아이를 안고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서 있던 태식의 얼굴도 함께 겹쳐졌습니다. 그날 당신이 모든 걸 정리하겠다고 했잖아요. 정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태식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 침묵이 곧 인정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아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정숙은 끝내 가장 두려운 질문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태식의 얼굴빛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붓고 숨이 잠시 멎은 듯 보였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었고 불안은 진실이 되었습니다. 정숙의 몸에서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연지는 내 딸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질문이라기보다 이미 받아들인 사실에 가까웠습니다. 태식은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이 너무 낯설고 또 너무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 앞에서 처음으로 무너지는 남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정숙은 단 하나의 사실만 또렷하게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연지는 우연이 아니라 28년 동안 숨겨진 진실의 끝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집에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의자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있자 거실안 공기는 숨이 막히듯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숙인 채 끝내 정숙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침묵이 더 이상 변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로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잠시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 말에는 분노보다 지독한 허탈이 먼저 묻어 있었습니다. 태식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방법이 없었어. 정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른손이 타식의 뺨으로 날아갈 뻔했지만 끝내 그러지 못했습니다. 손끝은 허공에서 멈춘 채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방법이 없었다고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림을 억누르고 있었지만 끝이 자주 갈라졌습니다. 당신은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요. 태식은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숙의 머릿속에는 28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잃고 무너졌던 날들, 제삿날마다 차리던 밥상, 죄처럼 간직했던 작은 신발 한 켤레까지도 모두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사실은 거짓 위에 쌓여 있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 아이 어디로 보냈어요? 정숙은 벽에 기대선 채
떨리는 숨으로 물었습니다. 태식은 끝내 대답을 피하려 했지만 정숙의 시선이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병원 쪽에서 알아서 보호시설로 넘겼다고 했어. 그 한마디에 정숙의 가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맨 딸이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모른 척하고 죽은 아이처럼 살았군요. 태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남편의 기운조차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연지는 이 사실을 아직 모르지요. 정숙의 질문에 태식은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가슴에는 또 다른 공포가 밀려들어 왔습니다. 연지와 현우, 두 아이가 이미 부부의 연을 맺었다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이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 둘의 삶 또한 함께 무너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말해야 해요. 그 말은 결심처럼 단단했습니다. 태식은 그제야 다급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지 마, 지금은 안 돼.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정숙은 처음으로 연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계획을 세우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어떤 파국을 부를지 그때는 아직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정숙은 집안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면서도 손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반찬 접시가 부딪히며 작은 소리가 날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현우와 연지는 저녁에 함께 집에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혼집 정리를 잠시 미루고 인사차 들르겠다고 했지요. 정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오늘이 마지막 평범한 저녁이 될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의 밝은 목소리가 먼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연지는 그 뒤에서 조용히 웃으며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잠시 시선을 떨궜습니다. 너무도 다정한 모습이어서 차마 바로 말을 꺼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식탁에는 네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현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신혼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지는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맞장구를 쳤습니다. 정숙은 밥을 제대로 삼키지 못한 채 두 사람만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음식 정말 맛있어요. 연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목이 꽉 막힌 듯 소리가 쉽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많이 먹어. 정숙은 겨우 그 말만 꺼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정숙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태식은 그 모습을 보며 눈빛이 급격히 굳어갔습니다. 현우는 그 미묘한 기류를 눈치채지 못한 채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정숙의 말에 식탁 위의 공기가 단번에 가라앉았습니다. 현우와 연지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현우는 아무 의심 없이 물었습니다.
정숙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가 천천히 다시 열었습니다. 연지 씨, 내가 태어난 병원 어디인지 알고 있니? 연지는 잠시 놀란 얼굴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잘 몰라요. 기록이 거의 없었어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정숙의 가슴이 움찔 내려앉았습니다. 종이에 적이라도 해온 듯한 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럼 내가 보호시설로 가게 된 이유도 모르겠구나. 연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은 말은 부모가 없다는 것뿐이었어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태식이 작게 고개를 흔들며 말리지 않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숙은 연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연지야. 정숙의 목소리는 끝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너는 내가 알고 있는 삶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 현우는 그 말에 당황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이에요? 정숙은 아들의 얼굴을 한 번 더 깊이 바라봤습니다. 어릴 적 품에 안고 울던 날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확인한 게 있어. 정숙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더는 피할 수 없다는 듯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연지는 28년 전에 병원에서 사라진 아이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연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정숙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현우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곧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의 문을 완전히 열어젖히게 될 줄은요. 식탁 위에 흐르던 정적은 몇 초가 아니라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연지는 젓가락을 쥔 손을 그대로 멈춘 채 정숙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크게 떠졌지만 감정은 아직 따라오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의 얼굴과 연지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숙인 채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연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출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태어났다는 기록이 거의 없더라. 정숙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년월일이 내가 아이를 잃었던 날과 같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현우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현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연지는 숨을 들이마시려다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냥 우연일 수 있지요. 연지는 애써 웃어 보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이미 물기가 고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지야, 내 손목의 상처 기억하니? 정숙의 말에 연지는 본능처럼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로 연지의 몸이 진실을 먼저 알아챈 듯 떨렸습니다. 그 상처 내 아이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어. 정숙은 그 말을 하며 결국 울음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연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말 지금 장난처럼 하시는 거예요? 연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오히려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난이라면 이 말을 꺼내지도 않았을 거야. 그 말에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그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수도 없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모두가 더 큰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테이블 위에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천천히 끌어당겼습니다. 손끝이 떨려 봉투가 한번 미끄러졌습니다. 그 안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한 기록들과 병원 관련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정숙은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연지는 그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확인하면 되는 거네요. 연지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이미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이 진실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끝이 누구에게 어떤 상처를 남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정숙에게 그 일주일은 1년처럼 길게 느껴졌지요. 집안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었습니다. 현우는 말을 아꼈고 연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더 깊은 침묵 속으로 숨어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정숙은 하루하루를 죄인처럼 보냈습니다. 밥을 해도 맛을 느끼지 못했고 잠을 자도 꿈에서 깼습니다. 연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밝게 웃던 모습과 식탁에서 굳어버린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내가 아이를 또 한 번 버린 건 아닐까? 정숙은 매일 밤 같은 생각으로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연지는 그 후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하루 종일 나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런 연지를 지키듯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도 깊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과 눈앞에서 무너지는 믿음 사이에서 그는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병원에서 받은 전화 한 통 이후 더욱 말수가 줄었습니다. 정숙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고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정숙의 가슴은 다시 불타오르듯 답답해졌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검사기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은 수화기를 드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은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담당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나와 있으며 직접 방문해 확인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손에서 수화기를 떼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 한 번에 지난 28년이 모두 스쳐 지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정숙은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밥도 반찬도 없었습니다. 정숙의 손에는 검사 결과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는 얇았지만 그 안에 든 종이 한 장은 네 사람의 인생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현우는 정숙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연지는 정숙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숨을 고른 뒤 봉투의 끝을 천천히 찢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아주 작은 소리를 내며 갈라졌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 하나로 이 집의 마지막 평온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봉투 안에서 종이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손끝이 떨려 글자가 한 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정숙은 종이를 눈앞으로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현우와 연지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두 손을 꽉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의 눈이 결과 문구에 닿는 순간 얼굴에서 피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굳고 종이를 든 손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작은 떨림 하나로 세 사람은 이미 결과를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 뭐예요? 현우가 끝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숙은 한참이 지나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친자일치래요. 그 말은 너무 작게 흘러나와 오히려 더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연지의 몸이 그대로 휘청거렸습니다. 의자를 붙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모습이었습니다. 현우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연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태식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고 눈빛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럼 난... 연지는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럼 전 어머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을 겨우 입에 올린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정숙은 연지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28년을 눌러왔던 죄책감이 그 한마디에 모두 터져나왔습니다. 현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몇 걸음 물러나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문장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내 아내가 내 누나였다. 그 생각 하나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연지는 정신을 잃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숙은 급히 연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연지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숨은 가쁘게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연지의 입에서 겨우 흘러나온 말은 조용했지만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엄마다. 그 말은 기쁨도 위안도 아닌 깊고 잔혹한 확인처럼 들렸습니다. 그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던 태식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두 다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건 내 책임이야. 태식의 말은 변명도 사과도 되지 못한 채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현우는 그제야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배신, 그리고 깊은 절망이 겹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다 만들었다는 거죠. 태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 집에서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말이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숙은 딸을 되찾았지만 동시에 아들과 아들 같은 사위를 잃었습니다. 연지는 친모를 찾았지만 남편과 미래를 잃었습니다. 현우는 사랑과 혈연 사이에서 가장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28년 전 선택 하나가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살던 온기는 빠져나가고 차가운 공기만 가득 남아 있었습니다. 연지는 다음 날 새벽 아무 말 없이 짐을 싸서 집을 떠났습니다. 정숙은 그 뒷모습을 붙잡지 못한 채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자신이 낳은 딸을 2번이나 떠나보낸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우는 그날 이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도 나가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힌 채 하루 종일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만 있었습니다. 정숙은 문 앞에 서서 여러 번 말을 꺼내려다 끝내 돌아섰습니다. 아들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태식은 며칠 뒤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병원 측과의 거래, 서류 조작, 아이를 외부로 넘긴 경위까지 모두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 소식을 남의 일처럼 듣고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이미 바닥난 뒤였습니다. 연지는 보호시설 시절의 기록을 다시 확인하며 자신의 과거를 하나씩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갓난아이였던 자신이 어디로 어떻게 옮겨졌는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상처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다시 여는 일이었습니다. 연지는 매번 울었고 매번 스스로를 다잡으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누구의 딸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삶을 선택했습니다. 정숙은 빈 방에 홀로 앉아 연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연지는 아직 모든 진실을 알기 전의 얼굴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얼굴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너무 늦었구나. 그 말에는 위로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현우는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아무에게도 행선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현우의 방에 남아있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밤마다 울었습니다. 아들의 어릴 적 공책과 군대에서 보낸 편지를 끌어안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딸을 찾았지만 기뻐할 수 없었고 아들을 잃었지만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루를 넘겼습니다. 밥을 지어도 먹는 사람이 없었고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연지에게서 짧은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미워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함께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한 문장을 읽고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편지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운명은 때로 잔인한 진실보다 더 잔인한 방식으로 사람을 벌한다는 것을요. 딸을 되찾은 날은 곧 가족을 모두 잃은 날이었으므려. 그리고 그 결혼식은 끝내 누구에게도 축복이 되지 못한 날로 남았습니다.
정숙은 어느 늦은 오후 조용한 골목 끝 작은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천천히 테이블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오래전부터 정숙이 혼자 마음을 정리하러 오던 곳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정숙의 손은 유난히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지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3달 만이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그 한 문장이 정숙의 하루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연지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말보다 더 많은 것이 눈빛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연지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던 손이 아주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엄마라는 말이 아직은 낯설어요. 연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도망치지는 않으려고요. 정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감사와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기다릴게. 정숙의 말은 짧았고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연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끔씩 만났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서로의 과거를 조금씩 나눴습니다. 연지는 그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정숙에게 처음으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묻지 않고 들어주었습니다. 그저 곁에 앉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우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그로부터 몇 달 뒤였습니다. 정숙은 수화기 너머의 아들 목소리를 듣고 한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어머니를 미워하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그 말 한마디에 오래 참았던 눈물을 조용히 흘렸습니다. 시간은 상처를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었습니다. 정숙은 이제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햇빛을 들입니다. 밥을 짓고 꽃에 물을 주고 연지와 통화를 합니다. 현우의 안부도 가끔 전해 듣습니다. 과거는 여전히 아프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조금씩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숙은 더는 자신을 탓하며 하루를 보내지 않습니다. 늦게라도 손을 내밀 수 있었던 지금을 소중히 붙잡고 있습니다. 정숙은 이제 압니다. 가족이란 완벽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서진 뒤에도 다시 손을 잡으려 할 때 비로소 이어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오늘도 정숙은 조용히 차를 올리며 생각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아직 끝은 아니라고. 이 삶에도 다시 햇살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렇게 아주 느리지만 새로운 내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